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야 될 자리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송출 방송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2주에서 한 달간 의견을 받아서 이후에 진행되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아주 좋은 자리를 기획했어야 되는데 상황인지라 저희들끼리 온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착수 보고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익이 말고 공천하는데 기본계획에 착수 보고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1년 정도 다른 방식으로 이익이 준비를 하다가 다시금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이르기까지 1년의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다소 조금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빨리 제대로 된 이익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 7기 정도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잘 들어주시고 이후로도 기간이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착수보고 이후에 중간보고 마무리 때까지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간단하게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에 계신 분들은 3페이지 추진 경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2기 기본계획은 2018년 정책연구 과제를 인천연구에 발주하면서 그 내용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자체 추진을 모색했으나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자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학술 용역 심의를 완료한 이후에 과정을 거쳐서 올해 1월 입찰 공고를 거친 후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인천연구원이 제2기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되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의견을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본계획 2기 기본계획을 준비해 주실 인천연구원의 김정욱 박사님 모시고 착수계획 연구 용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청 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발표를 맡은 김정욱입니다. 네, 착수 보고의 순서는 연구의 개요, 연구 세부 내용 및 수행 방법, 연구 추진 계획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개요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따른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소통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의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향후 5년 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할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전역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적 범위는 사업기간인 2020년 3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시행될 것이고 목표 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정책평가, 인천 마을공동체 정책의 추진 현황 및 특성, 사업 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제2기 마을공동체
개념 및 지원 방향의 제시. 5번째, 부분별 마을 공동체 정책 과제 및 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 마지막으로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한 자원 조달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 세부 내용 및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세부 내용은 1기에 대한 평가, 인천 마을 공동체 정책 추진 현황 및 여건의 분석, 그다음에 제2기 마을 공동체 개방계획 비전 및 전략, 부분별 마을 공동체 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활동가의 양성,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성장 단계에 따른 정책 지원, 공동체 기반 구성, 특히 기금과 시설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네 번째로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및 기능. 5번째로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간의 연계. 6번째로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정책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5번째로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에서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계획 검토, 정책 사례 검토, 그다음에 2010 현황을 분석하고 그 이후에 공론장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 대한 구성들을 설계하고 그 설문조사,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그리고 면접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것들을 갖고 활동과 간담회, 공론장의 연락,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기본구상 전략 및 비전을 세울 예정입니다. 제한된 기본구상 및 전략 및 비전을 통해서 공론장과 장회의, 그다음에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서 정책 방안을 만들고 난 이후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과 발굴한 것을 마무리한 이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 방법은 크게 문헌 연구와 설문 및 면접 조사로 구성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문헌 연구는 기존에 있던 제1기 마을 공동체 정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주황 정보 및 주요 시도 정책 사례 검토, 그다음에 인천시 마을 공동체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면접 조사는 공론장의 운영, 실무자 간담회, 활동가 간담회, 타운홀 미팅,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구성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참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인천시 전반의 마을 공동체 정책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정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론장은 3차례 운영될 것인데요. 공론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을 활동가, 자치금고의 담당자, 인천시 담당자,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담당자, 그리고 연구진들이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1차 공론장에서는 마을 공동체 관련 활동, 사업 현황 및 정책 수요 조달. 두 번째는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을 위한 논의. 세 번째는 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논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각 공론장마다 4시간 이상씩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설문조사는 인천시 마을 공동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모집단은 현재 인천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맡고 있는 활동 조직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소 300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영역별 활동기관을 고려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1기 정책 만족도와 인지도, 개인과 지역사회의 변화, 연결망 및 협력 수준, 제2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이슈,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는 4월에서 5월 동안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사태를 고려해서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문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진행할 예정이고 면대면 면접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론장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담아내기 힘든 것들을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의견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활동가 간담회는 총 3회 혹은 4회 정도를 할 예정이고
분야별 혹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네 집단을 구성한 이후에 이전 조사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제1기 정책에 대한 평가, 제2기 기본스텝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개인과 지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간담회도 5월 중에 예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사태를 고려해서 6월 혹은 7월 정도 시기가 좀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책의 실현성 혹은 정책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시군구 담당자 협의회를 활용하여서 2020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요. 1차에는 마을공동체 현황 검토, 수요조사, 기초단체 역할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이후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타운홀 미팅인데요. 타운홀 미팅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기존의 이런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서 보완된 비전 및 전략, 그다음에 정책의 세부 내용들을 갖고 논의를 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에 진행했던 면접조사나 설문조사, 그다음에 기본 구상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한 이후에 그것을 갖고 6개 정도의 집단으로 구성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9월 말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 첫 번째로는 1기 마을 공동체에 대한 평가와 중앙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이 어느 정도 수립된 이후에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정책의 구성 등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 추진 계획입니다. 연구 추진 계획 일정을 보면 연구 수행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고요. 연구 수행 착수 보고는 오늘, 중간 보고는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고, 최종 보고는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제출은 용역 일요일까지 보고서를 완료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들을 일정을 통해서 조금 계열별로 말씀을 드리면, 3월과 4월 동안에는 문헌 검토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정책, 그다음에 여건 변화, 현황 등을 좀 분석할 예정이고, 5월과 6월에는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 상황들이 어떤지를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황 조사와 실태 조사를 통해서 7월, 8월에는 종합 분석 및 진단을 한 후 비전, 그다음에 부분별 정책 과제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9월 정도까지 그것들이 완료가 되면 10월은 그동안에 있던 연구의 주체들을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연구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그룹들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저희 연구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위원회, 실무자 협의회, 인천시 마을공동체 활동단체, 전문가 자문그룹 간의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통해서 기초 자료를 분석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이후에 기본 구상 및 정책들을 마련해낼 것입니다. 그 7기관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제2기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아주시죠. 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연구 영역 보고와 관련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일기에 관한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과 분석 안에 혹시 그 공동체 의식이 2013년 이전과 그리고 5년 뒤에 그 기본계획 일기를 다 수행하고 나서 이후에 공동체 의식이 얼마만큼 향상이 됐을까 하는 어떤 지표라든지 분석이 혹시 가능할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우선 제 생각에는 공동체에 관련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경제적인 성과보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공동체적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들은 이전의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의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면접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들은 이제 제가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서 활동가들의 의견을 주는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은 자료들을 받지 못했는데 말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혹시 그 자료들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의 변화나 아니면 공동체 활동의 변화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설명은 설계는 안 했지만 설계를 통해서 보면 트워크의 변화나 아니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삶의 질의 변화 같은 것들은 문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자료들이 좀 축적이 되면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축적이 되면은 그 안에 있던 정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다른 정책의 평가나 성과를 갖고 이 정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했느냐 아니냐를 갖고 평가할 수 있게끔 그 지표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미션들을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좀 우선 그거는 현재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마을공동체에 지향하는 바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이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 성과는 저는 기존의 관점에서의 경제적 성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방금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동체 의식의 변화나 아니면은 지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의제 설정 이런 것들이 그 지역 내에서의 자율성을 통해서 그것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들이 비전이나 미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연구과제로 해서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전환 모색에 관한 연구과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쟁점 사항이 핵심 주요 사항이 4가지 정도로 있었거든요. 네. 그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지 2기 기본계획에 그래서 그 내용까지 좀 포괄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건지. 그 4가지 사항이 지금 아까 거기서 발표했던 주요 사항의 6가지 중에 4가지로 포함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4가지가 그냥 나왔던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흐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들로 발굴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4가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앙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나아갈 방향까지 포함해서 6가지, 크게 6가지를 포괄 연구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좀 늦게 와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사실 좀 듣지 못했는데 일단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 계획이긴 하지만 서울시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정보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주민자치하고 연계돼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제 착수 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거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참석 대상자가 주로 이제 마을공동체 담당자 위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민자치 같은 이쪽 분야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가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비영리 쪽의 연구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4인 중에 한 명이 주민자치를 대표할 수 있는 활동가를 모실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 내용이 좀 부족하다면 그와 관련된 주민들을 좀 더 만나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2기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1기 기본 계획이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사실 정책에 반영되는 양이 되게 적었다는 좀 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서에서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주안점 중에 하나를 실제 좀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출시키는 거, 그래서 실제 그것이 이제 정책에 반영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그 연차별 실행 가능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도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좀 용역 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대한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그 공론장도 그렇고 그와 더불어 이제 실무자 협의회도 그래서 저희가 연구 과정 중에 의견 수렴 과정 혹은 소통 과정을 통해서 넣으려고 했거든요. 우선은 최대한 실현 가능한 혹은 실현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연차별로 해서 정책을 고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7쪽에 보면 그 정책까지 도출되고 6가지 안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작년엔 그 연구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기반 조성 지원 기금과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 확장에도 연결이 되고 공동체의 자립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어떻게 제도화되느냐에 따라 이후에 정책과제들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좀 조사할 것들이 되게 많고 타도시 사례들도 많이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윤곽들이 좀 혹시라도 갖고 계신 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해도 사실 1년 동안 연구를 해도 사실 모자랄 부분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고안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활동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마을 기업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세 균등할 관련돼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센터를 마을 공동체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 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서 나오는 잡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좀 의견 교환, 소통을 통해서 조금 그것들을 보완해 볼 것 같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앞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분야에 있어서도 이 기금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성패를 잘 알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타실에서도 지금 점차 많이 확대를 지금 다시 서서히 도입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어떤 도입 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 좀 많이 도출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 그다음에 이제 뭐 원도시 재생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연계 방안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연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큰 틀만 다룰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큰 틀만 다뤄진다고 해도 향후 연구 과제가 계속 진행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는 그거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공동체 이런 저변 확산, 확장성 뭐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게 작은 공동체 내지는 이제 시나 군구에서 하는 그 공동체 활성화 정책 정도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다인 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 단위에서 한번 좀 그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지역별로 한번 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캠페인, 뭐 예를 들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차별로 잡는데 어떤 연도에는 뭐 인상하기 운동, 뭐 이런 것들 아파트나 단독주택 안에서 그래서 실제 좀 그런 공동체 그런 활동에 대한 생각들을 확산시키는데 시민들 작은 실천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하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공론장 운영을 할 때 실제 좀 그런 좀 그 시민들이 이런 공동체 활동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성 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도 좀 공론 과정 속에서 좀 도출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공론장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공동체 캠페인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 최소한의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활동들을 시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최대한 가득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뭐 캠페인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역에 좀 관심을 갖고 자원하거나 참여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나 뭐 본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성을 진행시킬 수 있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과 기초의 어떤 그 행정적 지원의 형태가 사실 잘 좀 융합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공모사업과 이제 마을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공동체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각 군구와 이제 연계되거나 혹은 그 군구와 특화된 방식으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좀 미흡한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마을 중간 지원 기관의 어떤 그 그 군구와 광역의 역할 정리뿐만이 아니라 행정 체계 안에서도 각각의 이제 광역과 기초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상호간의 연계를 통한 지원 혹은 그런 어떤 그 정책적 확산을 좀 더 쉽게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체계, 이런 부분들을 향후 이제 2기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기간에 어떻게 이제 그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2기 기본계획 수립 때 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저희가 그 현재는 광역이 이제 직접 공모사업 방식으로, 물론 이제 군구가 그걸 수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 7년간 저희가 진행을 해왔던 방식이고, 이것보다 이제 좀 더 군구가 현장에 좀 더 밀접하게 그 연관을 가지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광역 단위가 그런 어떤 군구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들에 대한 고민들도 이 안에 좀 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는 뭐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얘기만 키워드로 나오는데, 아마 그 중간지원 조직을 다루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담아내지 않을 수 없는, 담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걸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또 다른 의견 주실 거 없으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고 질문 받는 걸로 마치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방영되고 있는 페이스북 댓글이나 아니면 첨부되어 있는 우리 구글 폼을 통해서 지금 발표된 의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과 질문 주시면 함께 반영해서 기본계획 용역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